여러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는 어디일까요? 우리에겐 익숙한 남북관계, 그리고 요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한 채 언제든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는 철천지 원수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불과 80년 전만 해도 인도 제국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한솥밥을 먹던 이웃이었습니다. 역사적 뿌리를 같이 하는 언어를 쓰고 동일한 문화적 기원을 둔 음식을 먹으며 수백 년을 공존해온 인도와 파키스탄은 왜 하루아침에 서로의 심장에 총구를 겨누게 된 걸까요? 그 깊고 어두운 내막을 지금부터 자세히 털어드리겠습니다. 비극의 뿌리는 역시나 대영제국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인도 지배는 처음부터 국가 차원의 점령이 아니라 동인도 회사라는 대영제국의 무역회사가 인도에 장사를 하러 들어온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 괴물 같은 회사는 후추와 차를 팔던 이윤으로 군대나 다름없는 인도인 용병으로 구성된 세포이를 조직했는데 오로지 주주들의 배당금을 위해 살인적인 세금을 뜯었고 농민들에게 식량 대신 아편과 면화를 강요하며 수백만 명의 인도 제국 사람들을 굶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세포이들에게 보급한 탄약통에 힌두교가 신성시하는 소의 소기름과 이슬람교가 금기시하는 돼지기름을 발랐다는 소문이 퍼지자 안 그래도 영국인 용병들에 비해 터무니없는 차별 대우를 받았던 세포이들이 종교적 신념까지 모독당하자 동인도 회사에 대항한 세포이 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영국 정부는 정규 군대를 투입해 세포이들을 피해 진압했고 동인도 회사를 해산시킨 뒤 직접 통치를 선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거대한 인도 대륙을 직접 통치하기란 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인구가 너무 많기도 했고 힌두교와 무슬림이라는 두 거대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 정부의 통제력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열한 통치 기술이라 불리는 힌두교도와 무슬림이라는 두 거대 집단 사이에 미묘한 차이를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인도의 힌두교도와 무슬림은 종교적 차이는 있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축제를 축하해주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교육 기회를 종교에 따라 차등을 부여하거나 특정 종교 집단에게만 공직 진출해서 우대했고 선거구를 종교별로 나누어 버리는 정책으로 수백 년간 이웃으로 지내던 사람들 사이에 너희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는 것을 주입시키게 됩니다. 저쪽이 권력을 잡으면 너희는 죽는다는 식의 이간질을 지속하자 평화롭던 이웃 사촌들 사이에 거대한 증오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단순히 심리전만 펼쳤던 것이 아닌 행정적으로도 힌두교와 이슬람을 철저하게 이간질했습니다. 당시 인도의 동부 벵골 지역은 인도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심장부였는데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함께 어우러져 영국에 저항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영국 정부는 행정 효율성을 핑계로 벵골을 무슬림 인구가 다수 지역인 동벵골과 힌두교도가 다수인 지역은 서벵골로 나누는 1905년 벵골 분할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벵골 분할령을 통해 노골적으로 종교 갈등을 부추겼는데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던 힌두교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이슬람 세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벵골 지역을 힌두교 중심과 무슬림 중심으로 나눠서 강제적으로 싸우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때 탄생한 조직이 바로 전인도 무슬림 연맹으로 영국은 이들에게 별도의 선거권을 약속하며 힌두교 중심의 인도 국민회의와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벵골에서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인 이른바 스와데시를 벌이며 강력히 저항하자 결국 영국은 견디지 못하고 1911년에 분할령을 취소했지만 분할령이 취소되었음에도 이미 두 종교 집단 사이에는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의구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형제들을 싸우게 만든 이 이간질이 훗날 수백만 명의 피를 부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국력이 쇠퇴하면서 다른 영국의 식민지들과 마찬가지로 인도의 독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의 형태를 두고 두 명의 거물이 충돌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국부로 추앙받는 간디의 후계자이자 인도 국민회의의 수장 자와할랄 네루는 종교를 초월해 모두가 평등한 거대한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지만 전인도 무슬림 연맹의 수장 무함마드 알리 진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힌두교 세력에 의해 무슬림이 영원한 2등 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진나는 이국론, 즉 힌두교와 이슬람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두 개의 민족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무슬림 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의 앞을 자를 따서 파키스탄이라는 별도의 이슬람 국가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사실 진나의 이런 강경한 태도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과거 영국이 인도에 자치권을 조금씩 주며 선거를 실시했을 때 그때마다 간디와 네루가 이끄는 인도 국민회의가 압승을 거뒀고 진나의 전인도 무슬림 연맹은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힌두교인이 힌두교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굳이 이슬람교 후보자를 찍어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이런 이유로 진나는 무슬림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했고 파키스탄을 세우겠다는 것에서 한 발 양보한 무슬림들에게 대폭적인 자치권을 달라는 타협안마저 거부당하자 두 종교 지도자들의 양보 없는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1946년 진나는 독립운동의 심장부 캘커타에서 파키스탄 분리 독립을 위해 힘을 보여주겠다며 직접 행동하는 날을 선포했는데 이게 대규모 종교 폭동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힌두교도와 무슬림 사이에 거대한 학살극으로 이어지며 단 사흘 만에 4,000명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희생되었습니다. 캘커타의 겐지스강은 시신으로 뒤덮였고 수천 년간 이웃으로 살던 사람들이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은 통합 인도를 꿈꿨던 간디와 네루의 이상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인도와 파키스탄 분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파국으로 치닫자 영국은 책임감이라고는 없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빨리 이 골치 아픈 인도 땅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영국은 영국의 마지막 총독 루이스 마운트베른의 명령에 의해 원래 인도의 독립 예정일보다 10개월 앞당겨 독립과 분단을 동시에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중차대한 국경선을 긋기 위해 영국인 변호사 시릴 레드클리프를 급히 불러오는데 레드클리프에게 주어진 미션은 황당하게도 단 5주 만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선을 긋는 것이었고 기가 막힌 사실은 레드클리프가 인도에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장의 지형 같은 주민들의 생활권과 수천 년간 이어져온 수로와 농경지는 무시한 채 낡은 지도와 부정확한 인구 통계 자료를 몇 장 펼쳐놓고 수천 킬로미터의 국경선을 자로 긋듯 확정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비극의 국경선 레드클리프 라인이었습니다. 이 선은 너무나 조잡해서 마을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집은 안방은 인도인데 부엌은 파키스탄이 되는 코미디 같은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국경선이 발표된 타이밍인데 영국은 독립일인 8월 15일 직전까지 이 선을 공개하지 않았고 국경이 어떻게 결정된지도 모른 채 사람들은 독립을 맞이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나자마자 인도인들은 대공황에 빠졌고 힌두교는 인도로 무슬림은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생존을 위한 탈출이 아닌 서로를 죽고 죽이는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할 때는 사람을 가득 태웠지만 도착할 때는 모든 승객이 희생되어 도착하였고 때의 희생자만 최소 수십만에서 최대 200만 명에 달했으며 고향을 잃은 난민은 최소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양국 국민들 가슴속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비극은 또 다른 영토 갈등을 낳았는데 바로 현대의 거대한 시한폭탄 카슈미르 지역이었습니다. 인도 북부의 이 아름다운 산악지대는 주민 대다수가 무슬림이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되어야 했지만 통치자인 마하라자 하리싱은 힌두교도였습니다. 본인이 주민 대다수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파키스탄을 선택하면 힌두교도인 본인의 지위가 걱정되었고 인도를 선택하면 무슬림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내전이나 촉출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인 카슈미르를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영구 중립국으로 만들어 양쪽과 모두 잘 지내는 동양의 스위스로 남고 싶어 했습니다. 하리싱이 독립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계속 끌자 참다 못한 파키스탄 지원군이 카슈미르를 침공했고 당황한 하리싱은 인도 정부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연방 가입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 결국 하리싱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인도군이 투입되면서 제1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했으며 그 결과 카슈미르 지역은 양국의 점령지로 분할되었습니다. 이후 인도는 카슈미르 북부의 악사이친 고원을 자국 영토로 확신하고 있었으나 중국은 1962년 신장과 티베트를 잇기 위해 이 지역에 몰래 도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인도가 분노하며 군대를 전진 배치했지만 고산지대 전투 준비가 전무했던 탓에 중국의 대규모 기습 공격에 한 달 만에 참패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중국은 악사이친을 강제 점령했고 인도는 지금까지도 이 땅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중국에 무참히 패배하자 파키스탄은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여봐야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차라리 영토 일부를 내어주어 확실한 아군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관리하던 카슈미르 북부의 샥시감 계곡을 중국에 자발적으로 넘겨주는 국경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는 겉으로 영토를 대가 없이 떼어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뒷배인 중국을 포섭한 전략적 거래였습니다. 이후 1971년에 벌어진 제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은 기존의 갈등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지리적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종교만 같을 뿐 언어도 문화도 달랐던 두 지역의 갈등이 싹텄고 서파키스탄 정권이 동파키스탄을 차별하고 탄압하기 시작하자 인도 정부가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니네 거리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문화도 다른데 왜 같은 나라야? 하면서 동파키스탄은 인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으로 독립하는데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인도 때문에 국토의 절반을 잃고 인도가 자신들의 나라를 쪼개버렸다는 원한이 강해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파키스탄은 인도를 상대로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본격적으로 핵무기 개발이라는 위험한 도박에 뛰어들게 됩니다. 결국 1988년 두 나라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드는데
있었는데 인도가 먼저 라자스탄 사막에서 핵실험에 성공하자 불과 2주 뒤 파키스탄은 이에 질세라 차가이 언덕에서 핵실험을 감행하며 자신들도 핵 보유국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영토 분쟁 그리고 핵무기까지 결합된 이 대결 구도는 남아시아를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인 와가보더에서는 매일 저녁 국기 야광식이 양 국가 진영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양국 군인들이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발을 높이 치켜들면서 서로를 위협하는 행진을 하면 구경꾼들은 자국의 국민들에게 환호를 보내고 상대국에게는 야유를 보내는 퍼포먼스를 하는데 여행객 입장에서는 단순한 관광상품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서슬퍼런 칼날이 서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한 축제 같은 풍경은 사실 두 나라 사이에 흐르는 깊은 적대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갈등은 잦아들 기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2008년 문바이 호텔 사건 당시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 기반의 범죄 조직을 배후로 지목하며 전쟁이 터지기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었고 2019년에는 카슈미르에서 공중전까지 벌어지며 핵전쟁의 공포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현재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강력한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카슈미르의 특별자치권을 박탈하는 등의 강경책을 쓰고 있고 파키스탄은 심각한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다른 산업에 투자할 여력조차 없이 막대한 국방비를 유지한 채 인도라는 외부 해적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갈등으로 물 분쟁까지 번지고 있는데 인더스강 상류를 차지한 인도가 댐을 건설해 물주기를 통제하려 하자 하류에 위치한 농업국가 파키스탄은 이를 생존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땅으로 시작된 싸움이 이제는 물을 두고 벌어지는 생존투쟁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통해 파키스탄과 밀착하여 인도를 견제하자 이에 맞서 인도가 미국과 손을 잡는 등 국제 역학관계까지 얽히고 설키며 해결의 실마리는 더욱 보이지 않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무고한 민중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한 뿌리에서 나고 자란 형제가 무책임하게 그어놓은 선 하나의 원수가 되어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증오의 역사를 끊어내지 못한 대가가 핵무기라는 파멸의 도구로 돌아온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의 위태로운 국경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침묵 속에 닫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